라라라라라 유럽컵 라라라라라 루이스 디아스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루이스 디아스 콜롬비아 파티 참여 반드시 필참해야 하는 계약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만약 프리시즌 일정 그대로 소화되었다면 과연 이 행사를 참석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거는 프리시즌 참석하는 시간하고 이 행사에 참여하는 거는 좀 별개로 봤겠죠. 프리시즌 일정을 망치면서까지 이 행사를 참석해야 되는 거는 아니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는 쉽게 언급하지는 못할 것 같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필수로 참석해야 된다는 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 쪽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토대로는 참석을 해야 되는 그 계약 조건이 있었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확신은 아니지만은 그 보도된 내용을 통해서 말하는 거고, 파티를 참여한 것도 불만이지만 필수 참석이 아닌데 저걸 굳이 참석했을까? 장례식이 잡혔는데 그 이후에 비행기가 없다고 해서 행사장을 참여했을까? 이건 사실 저는 좀 그 정도로 짐승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우선은 지금 바르셀로나 쪽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은 필참여하는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라고는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바탕으로 우선은 얘기하는 거고, 근데 가장 그렇지만은 이게 일정상이든 뭐든 간에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비행기 시간으로 인해서 참석 못함은 합당한 이유가 듭니다. 이건 왜냐? 알리송도 참석하지 못함. 남미 쪽에서 건너 오는 게 이제 복잡해지게 되면은 실제로 참석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석 못한 걸로만 다 뭐라고 하면 안 돼, 원래는. 그런데 이제 디아스가 엄청 언론의 폭격을 맞게 되는 거는 이 파티에 참여한 거, 거기서 히덕거리면서 웃으면서 막 세레머니 추고 뭐 하고, 이걸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 못하죠. 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가 지금 보이는 행동들은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고, 어떤 이유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언론에 비춰져야 되는 상황이었다면은 최대한 좀 컴다운 했어야죠. 만약에 접점도 없고 좀 멀었어요, 그리고 정말 행사가 딱 잡혔어. 근데 솔직히 그럴 수도 있잖아. 솔직히 그렇다면은 아예 접점도 없고 축구 선수로서 슬픈 건 맞지만 애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필수 참석해야 되는 행사 이런 데서 그거에 맞게 이렇게 행동한 것을 저는 그렇게 뭐라 못할 것 같아. 근데 가장 큰 거는 동료잖아. 동료야. 그리고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 솔직히 지금 이거는 잘못된 거 맞아요.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쓸데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는 전혀 이거는 좋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선수에 대한 애도, 아직까지도 선수에 대한 우리의 충격이 가시질 않았잖아. 이 애도 기간에 다른 쪽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선수가 좀 멀리 떠난 이 얘기와는 다른 얘기지만은, 스털링을 리버풀 팬들이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라드의 마지막 시즌, 마지막에 제라드가 나가게 되면서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슬퍼하고 이것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스털링이 마지막에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가 버리면서 제라드 내용을 약간 덮어버린 이 행동 때문에 우리가 더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디아스 행동이 우리한테 더 격분하게 만드는 거는 조타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디아스에 대한 분노로 약간 덮여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건 정말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일이 맞습니다, 사실. 대외적으로 시끄러운 소식들이 나오면 안 돼. 리버풀 선수단이랑 리버풀 전체적인 구단, 뭐 모든 인원들은 지금은 침묵으로 일관해야 돼요. 그러면서 조타에 대한 소식들이 이제 잠잠해지고 유가족들도 침착한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하고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야지. 그래서 리버풀이 지금 이적설 관련이든 뭐든 보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리버풀이 지금 사실 센터백 쪽도 급하고 급한 라인들 많은 거 알잖아. 그럼에도 리버풀 쪽에서는 조타에 대한 예의를 바탕으로 어떤 보도를 안 하고 있고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디아스가 이걸 점화시킨다는 거는 쌍욕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디아스가 리버풀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오게 되면은 바로
인터뷰를 어떻게 하든 수습은 해야 돼요. 빨리. 아니 빨리 떠나든가. 이 지금 타이밍적으로 루이스 디아스가 한 행동은 정말 최악입니다. 이게. 만약에 루이스 디아스 본인이 떠나고 싶은 마음도 원래 있었다. 그런 타이밍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갔으면 돼요. 디아스가 떠나는 거 관련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 떠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대체자 관련 얘기는 할 수 있겠지. 타이밍적으로 너무 최악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심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이해될 만큼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디아스는 이제 리버풀로 복귀되면은 확실하게 뭔가 표명을 해야 될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우선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될 거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건 사생활적인 거잖아요. 지금 경기장 외적인 상황에서 최악의 행동이라 치면은 또 타이밍 좋지 않게 바르셀로나 쪽 그리고 미넨 쪽 이적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루이스 디아스 이적 결심, 선수 본인은 아예 이적을 원한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신력 있는 데서 모두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 상황만 두고 본다면은 디아스가 리버풀을 떠나겠다는 마음을 굳혔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바로 지난주에 남미 쪽 언론에서 루이스 디아스 언해피가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좀 크죠. 의미심장하잖아. 만약에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은 루이스 디아스의 언해피가 딱 뜨고 지금까지 흘러나온 이 분위기가 딱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는 자신이 구단으로부터 재계약 관련된 협상 테이블도 없고 구단 측에서 재계약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보여버렸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까지 전개되는 분위기는 이해가 되죠. 다만 안 좋은 상황에서 여기까지 흘러나왔다는 게 디아스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인생이 그렇게 다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식의 이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의 상황만 두고 본다면 디아스는 팬들이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할 만큼 최악의 타이밍에 최악의 이적설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만 봤을 때는 디아스는 리버풀을 떠나는 흐름이 맞습니다. 리버풀이 디아스를 완전히 품을 이유까지도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루이스 디아스는 절대 판매 불가는 아니에요. 리버풀 공신력 높은 기자들에게서 나온 내용들로 보면은 이적료를 꽤 높게 맞춰주면은 우린 팔 의향은 있다. 다만 시장 가치 정도로는 쉽지 않을 거다. 우리가 상대 구단과 좀 실랑이를 벌이면서 그 돈 몇 푼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을 거라면은 우리 거래 안 한다. 레프트 윙을 데려오기 위해서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리버풀은 9번하고 센터백 그리고 다 몇몇 포지션 보면서 더 보강해야 될 자리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레프트 윙까지 작업을 할 수 있겠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레프트 윙 관련해서 별다른 보도가 되지 않았고 구단 측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스탠스가 없었기 때문에 구단의 이런 계획 안에서는 루이스 디아스는 다음 시즌 그대로 남는 게 맞았습니다. 만약에 바꾸고 싶었다고 하면은 6월에서부터 계속해서 판매하려는 움직임은 보였어야 돼요. 그런데 구단 측에서는 디아스를 남기겠다는 의사를 조금 더 확고히 했지 이 선수를 판매하겠다는 스탠스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재계약은 안 하겠다. 높은 금액이 오면은 판매하겠다 이거지 그렇게 판매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루이스 디아스를 보내게 되더라도 이번 1년까지 같이 뛰고 1년 남은 상황에서 판매를 하면 하지 당장 다음 시즌 앞두고 판매하겠다는 그림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리버풀이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고 몇몇 언론에 따르면은 8,200만 유로 안팎의 이적료를 제한하게 된다면 충분히 판매할 수 있다는 스탠스 전해지고 있습니다. 8,200만 유로 정도의 금액이 어떻게 되냐 이게 레프트 윙 시세예요. 현 좋은 레프트 윙들 다 7천만 파운드 가까이 나옵니다. 애매하더라도 7천만 파운드예요. 리버풀은 디아스를 판매하게 되면 그래도 정상급이라고 평가를 받는 레프트 윙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이적료가 그대로 지불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7천만 파운드 안팎의 금액은 무조건 얻어내야만 디아스를 보낼 수 있다라고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리버풀이 점차 이적 시장 관련해서도 이제 내용들이 전해질 텐데 이번 주부터는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고민이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현 시점에서는. 디아스의 이적 선언, 이적 선호는 대단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냐면요, 지금 레프트 윙 시세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이번에 클럽 월드컵이 뭔가 문제를 만든 건지 아니면은 프리미어리그 몇몇 팀들의 이적들이 문제를 만드는 건지 몰라도 가격대가 말이 안 됩니다. 은베모만 하더라도 약 6,500만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고, 엘랑가도 한 이제 5천만 파운드 이상, 5,500만 파운드, 그리고 페드루, 주앙 페드루도 뭐 6천만 파운드 뭐 됐죠. 그리고 세메뇨는 재계약을 이미 했고, 근데 그 전부터 6,500만 파운드 이상을 요구했고요. 지금 마두에케 5천만 파운드 언저리거든요. 그리고 가르나초도 7천만 파운드 요구해. 근데 뭐 한 이 정도 금액은 못 받음. 이건 현재 나와 있는 윙 포워드들 가격 보세요. 이거 뭡니까 이거? 기튼스도 이제 5천만 파운드 가까이 붙었죠. 세론도 붙은 거고. 대체 이거 가격대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쿠드스도 아마 한 뭐 6천만 파운드는 그냥 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세로 봤을 때 6천만 파운드는 지불해야만 주전급 윙포워드 데려옴. 근데 이게 리버풀 기준 주전급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레프트 윙 시세가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리버풀이 디아스를 판매하게 된다면은 8,200만 유로라는 이제 뭐 약간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8천만 유로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거는 전혀 이상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 중에서 루이스 디아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는 전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이 라인 중에서는. 근데 물론 이 선수들이 루이스 디아스보다 어리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쳐준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루이스 디아스가 지금 언급된 이 선수들보다 더 낮은 금액에 이적을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장 그래도 2, 3년은 쓸 수 있는 선수고 전성기 라인에 올라온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과연 디아스를 판매하게 되었을 때 어떤 선수로 대체할 수 있겠다, 이 리스트를 명확히 해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각포로 우선 버티면서 다른 조금 더 유망주로 데려올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다만 루이스 디아스는 펄사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감안해가지고 현재 아르네슬로 체제에서 그래도 좀 높은 가치를 띄고 있는 거거든요. 리버풀이 9번 관련해서 앞으로 변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루이스 디아스는 개인적으로도 남는 게 맞다고 저는 봤습니다. 리버풀이 전혀 판매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리버풀이 9번을 데려오더라도 좀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9번 퀄리티 있는 선수 한 명 데려오고 펄스타인을 플랜 B로 해가지고 루이스 디아스를 두 번째 옵션으로 두면은 되긴 됐었거든요. 비르츠가 레프트 윙하고 펄스9도 자리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루이스 디아스가 중앙을 뛰더라도 각포가 못 뛰게 될 때 레프트 윙 자리를 비르츠를 넣으면 돼요. 우선 뭐 아니면은 소보슬라이가 진짜 레프트 윙을 들어가서 뛰어도 어느 정도 값을 뽑아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디아스가 나가게 된다면은 리버풀은 이 9번 다른 옵션들까지도 고려를 계속 해야 되는 거라서, 와 정말 디아스의 이적설 관련해서 보도된 거는 정말 좋지 않죠. 개인적으로는 각포가 그래도 주전급 퀄리티는 충분히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져가고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루이스 디아스와 같이 아예 1대1 풀백과의 1대1 구도에서 뚫어낼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 디아스가 나가게 된다면은 리버풀이 레프트 윙에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어떤 선수로 이 자리를 메울 것이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디아스를 다음 시즌까지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마인드가 있었어서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나머지 스쿼드들을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디아스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은 리버풀은 굉장히 곤란스럽죠. 지금의 흐름만 본다면 리버풀은 디아스를 그대로 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전반적인 역사를 두고 보더라도 리버풀은 나가겠다고 하는 선수를 억지로 잡아두는 적이 없습니다. 챔스 티켓을 노리는 수준의 스쿼드 상황이었다, 어떻게든 1년 버텨달라고 요구했을 것.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죠. 뭐 수아레스도 그렇고, 쿠티뉴도 사실 겨울에 보냈지만 남아달라고 한 거나 다름없어요. 억지로 보내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몇몇 케이스들을 제외하잖아요. 그냥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아르네슬롯은 페이노르트 때부터 판매하고 주전 퀄리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그렇게 머뭇거렸던 감독이 아니라서, 리차드 휴즈랑 슬롯 그리고 마이클 에드워즈 이런 모든 성향들을 봤을 때는 나가겠다고 하면은 적정가를 받기
라지오에서 모든 움직임을 가져가고 그냥 팔아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아놀드 같은 선수처럼 팀의 완전한 코어, 진짜 30만 파운드까지도 주겠다라고 결심한 선수가 아닌 이상 절대 리버풀이 억지로 묶어두진 않겠죠. 구단 측에서는 디아스한테 재계약 의사가 좀 없다고 계속 밝히고 있고, 디아스 본인은 나갈 수 있는 적기라고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루이스 디아스가 더 적극적으로 이적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바르셀로나가 니코 윌리엄스, 니코 딜이 터졌죠. 재계약해버림. 그리고 바이에른 미네는 무시할라 부상당하고 애초에 윙어 보강해야 하는 팀이 더 심각해진 상황. 루이스 디아스 입장에서는 지금이 이적하기에 최적의 상황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우리가 잠시 리버풀 입장을 빼고 디아스 입장에서만 보면은 본인 입장에선 진짜 떠나기 너무 좋아요. 바르셀로나에 대한 생각도 좀 있었고, 그리고 바이에른 미넨처럼 다른 데로 뭔가 도전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리고 다른 데 가면은 현재 리버풀이 주고 있는 주급보다도 또 높이 받을 확률도 꽤 높기 때문에 충분히 디아스 입장에서는 선언을 할 만하죠. 물론 리버풀 입장에서는 짜증나지만 선수가 쓸 수 있는 이 권리들만 감안하게 되면은 바르셀로나랑 바이에른 미넨이 본인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머뭇거릴 것까지는 없죠. 리버풀은 재계약을 안 하려고 하고 지금 다른 팀들은 관심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리버풀과 디아스의 이별은 점화되지 않을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둘이 붙어가지고 이적료를 높여주면 당연히 리버풀은 팔게 될 거고, 하지만 바르셀로나랑 바이에른 미넨이 마냥 이적료를 그렇게 팍팍팍팍 다 쓰는 구단들은 아니거든요. 그나마 바이에른 미넨이 요즘은 좀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바이에른 미넨에 팔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데, 바르셀로나랑 싸우게 되면은 정말 머리 아파질 겁니다. 바르셀로나는 지금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고, 스페인 쪽과 언론 플레이 붙으면은 대단히 피곤합니다. 팬들이 진짜 피곤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봐왔던 게 있어서 그래요. 엄청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요. 바르셀로나 쪽으로 디아스가 완전히 선회했다. 남미 계열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가고 싶을 거거든요. 충분히 그런 사례들은 많고 당연한 행보긴 해요. 근데 바르셀로나는 8,200만 유로 지불과 관련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아예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버풀이 어쩌면은 조금 손해를 입으면서 바르셀로나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리버풀이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이에른 미넨 쪽으로 파는 게 리버풀은 더 좋아요. 바이에른 미넨도 레프트 윙들을 봤을 때 레시포드, 루이스 디아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 나오지만 바이에른 미넨도 미래를 고민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직전감의 선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에른 미넨이 조금 더 비드를 적극적으로 가져가 준다면은 리버풀은 바이에른 미넨한테 팔고 싶어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이렇게 되면서 리버풀은 레프트 윙을 어떻게 대체해야 될지, 어떤 선수로 봐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최근 몇 년간 리버풀과 링크가 있었던 레프트 윙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앤서니 고든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는 말릭 포파나도 당연히 나오고 있죠. 그리고는 세메뇨도 간간히 언급은 됐어요. 하지만 최근 재계약 못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진짜 짙게 레프트 윙이 잘 나온 게 없어요. 정말 없어요. 호드리거는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이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앙 페드러가 리버풀에 오게 되면은 저는 솔직히 높은 확률로 레프트 윙을 안 뛰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레프트 윙 관련해서 언급된 선수들로만 좀 보게 되면은 사실 고든이 괜히 언급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든은 정말 근접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리버풀이 눈독 들이겠다고 하면은 앤서니 고든 말고는 딱히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앤서니 고든 데려오려고 해도 어차피 7천만 파운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선수들도 7천만 파운드 그대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딜이 좀 급해지거나 그러면은 고든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뉴캐슬이 포워드 관련해서 보강이 잘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든을 진짜 쉽게 넘길 수 있을까를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뉴캐슬 쪽에 보강이 착착착착 잘 되면서 고든을 판매할 수도 있다. PSR 관련해서 공간을 좀 만들어 두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갔어야 됐는데 지금 뉴캐슬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고든을 빼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좀 않거든요. 그러니까 레앙은 AC 밀란 측에서 잔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알레그리 언급했습니다. 감독이 저 정도로 언급해버리고 레앙 자체도 AC 밀란에 대한 애정이 있는 선수라서 물론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간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쉽지 않죠. 세리에 쪽에서
충성심 갖고 있는 선수들 데려오는 거는 정말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이만큼 레프트 윙 관련해서 링크가 없었던 리버풀이기 때문에 현재 디아스가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이적을 위한 모든 행동을 취한다. 9번 자리보다도 더 어려운 자리가 레프트 윙이 될 것입니다. 애매하다 싶으면은 각포 그리고 비르츠, 소보슬라이 세 선수가 레프트 윙을 커버할 수는 있습니다. 비르츠는 그냥 윙으로만 활용된다기보다는 보다 10번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자리를 채우고 좌우의 폭을 이제 풀백들이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보면 되긴 합니다. 비르츠가 레프트 윙 들어가 있는 게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순수한 윙어로 활용된다는 이런 개념보다도 공격형 미드필더가 그 자리에 서 있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레버쿠젠 경기를 많이 보시면 알 수 있지만은 비르츠가 측면에 붙어가지고 플레이를 이어가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4-3-3 구조를 그렸을 때 비르츠랑 나머지 3미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까지도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로 각포 한 명이거든요. 윙어로 따지더라도 이 시즌을 운영할 수 있겠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우선 포메이션 구조만 보더라도 뭐 이상하진 않아요, 전혀. 이거를 3-2-5 포메이션으로 바꾸게 되더라도 각각의 이 라인에 서 있는, 각각의 채널에 서 있는 선수들이 전혀 뭐 이상하거나 낯설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이거랑 아까 말한 대로 4-2-2, 4-2-4에 가까운 10번 미드필더를 2명을 쓰는 그 구조도 전혀 이상한 건 아니고, 디아스가 없으면은 타격이 꽤 큰 거는 맞습니다만 현재로서도 우선 돌릴 수는 있다. 근데 과연 아르네 슬롯이 생각한 구상한 시즌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